예,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윤기자 윤정훈입니다. 자, 10월 두 번째 경마 주간의 첫 번째 경마일입니다. 10월 12일 금요 경마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뭐 주로의 영향이 좀 있었죠. 태풍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안개도 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엄청나게 배당이 많이 터졌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엉뚱하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잔잔하다가 고배당이 빵빵 나왔던 그런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뭐 일요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금요일 경마는 뭐 터지면 그냥 999예요. 이렇게 지난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번 주 여전히 뭐 편성 자체는 최근에 어쨌든 추석 휴장 이후에 출전 두수가 상당히 빡빡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출전 두수가 조금은 좀 특히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출전 두수가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좀 한량해진 경주도 몇 개 있고 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는 뭐 좀 붙어볼 만한 경주, 좀 힘을 실어볼 경주, 이런 경주 속에서는 그래도 뭐 출전 두수는 꽤 많이 나오네요. 이번 주는 지금 비 소식은 없습니다. 정상주로로 시행이 될 것이고요. 자, 지난주가 은근히 많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경마가 눈에 보이는 경주 꽤 많았는데, 의외로 금요 경마 같은 경우는 좀 배당을 노리려고 했던 게 좀 패착을 좀 둔 그런 경우 좀 있었고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을 예상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풀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전반적으로 지난주 경마를 끝이 나고 제 스스로 어떤 상당히 많은 좀 반성도 반성입니다만, 결과를 제가 저렇게 예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좀, 저도 현장에서 좀 이렇게 좀 마지막 그 순간에 선택을 좀 잘못한 그런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해야지, 그 기존에 제 예측을 해놓고 경마장에 가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좀 흔들려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지난주 꽤, 뭐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만 지난주 꽤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에서 제 스스로 많이 좀 자책을 좀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쨌든 뭐 당연히 뭐 현장 변수를 잘 좀 응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그 현장 분위기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 뭐 예상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난주는 워낙에 그 태풍의 영향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그랬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무리 일요 경마에서 그래도 고배당 하나 잡아냈죠. 고배당 하나 잡아냅니다. 그나마 좀 다시 한번 배당의 냄새를 좀 맡으면서 이번 주를 좀 들어오는데, 이번 주 여러분께 꼭 약속드리는 것은 많은 적중, 또한 파괴력 있는 적중 플러스 배당까지도 한번 꼭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한 주로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붙어볼 만한 금요 경마입니다. 10월 12일. 자, 주요 승부처 먼저 말씀드리죠. 제주는 제주 4개 중에 제주 3경주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제주 3경주 노림수 마필이 좀 있어서 제주는 제주 3경주에서 한번 승부를 좀 보겠고요. 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9경주를 메인으로 갑니다. 금요 경마 부산 9경주가 메인 승부. 부산 9경주가 메인이고, 전반부 6경주 준메인, 마지막 11경주 준메인, 6, 9, 11 이 3개 경주가 주요 승부처고요. 자, 일단 10월 10일 금요 경마 제주 승부처 먼저 짚어드리고 바로 또 이어서 부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승부처입니다. 10월 12일 금요 경마 제주 3경주네요. 제주마 3등급 모두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난타전이고요. 금요 경마 제주 같은 경우가 좀 혼전 경주가 꽤 많아요. 지난주에 그런 배당 흐름이 또 이번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제주 3경주가, 제주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주 3, 4경주가 완전히 난타전입니다. 그 가운데 이 3경주는 금요일 제주 경마 중에 가장 혼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이제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꽤 많고요. 지금 최근에 안 간 마필들도 꽤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본만 남대문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안쪽에서 진로가 막혔고 그런 가운데서 마필이 고개를 쳐드는 그런 제어하는 과정 속에서 고개를 쳐드는 그런 또 악벽을 좀 보이면서 끝걸음만 남겼던 그런 마필. 자, 3번마 소록바람도 세게 팔리는데 이 마필도 지난주에 선두권 치고 나가서 끝걸음이 좀 부족했고요. 이런 마필도 세게 팔려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뭐 5번마 장타력도 팔리고요. 4번마 한백보배, 6번마 돈맛이나 외곽의 10번마 부활까지도 수두룩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 10마리 중에 한 6마리가 팔려요. 상당히 좀 치열한 그런 접전이 펼쳐지는데 지금 완벽하게 지금 감춰져 있는 복병도 한두가 좀 있고요. 전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도 있고 지금 뭐 인기 마필 중에 반드시 노려야 될 마필도 있고 상당히 좀 머리가 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단 한두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한두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절대 뺄 수 없다. 이 마필은 꼭 반드시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마필 1번만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이게 지난 경주에 안쪽 파고들면서 마필은 분명히 뛰고자 하는 투지가 강했던 마필인데 막판에 진로가 많이 막혔어요. 이번에 박성광 계속 태웠는데 1번만 남대문은 제가 좀 노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지금 전력 향상을 위해서 4주 동안 아주 길게 훈련을 잘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요. 1번 남대문을 좀 여러분께 우선적으로 추천 좀 드리면서 자, 나머지 권에서 제가 좀 강하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력 회복하고 나온 마필들 몇 두가 있어서 그런 마필 잘 활용해서 제주 상경주는 한번 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상경주 일단 저 1번은 남대문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남대문 지난 경주에 제가 경주 뛰는 거 보고 제가 체크를 해놓은 마필이에요. 다음에 나오면 전개만 잘 풀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1번 게이트고 지난 경주처럼 맨 뒤에 처박혀 있지 않고 초반에 지난 경주 초반에 약간 발주가 안 됐어요. 몰아내도 마필이 초반에 뒤로 늦바라고 초반에 못 붙었는데 그 경주에서 중간 정도만 따라갔으면 그냥 날라왔습니다. 이번에 남대문 박성광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요거 초반 발주만 잘 몰아내서 중간 정도만 따라가면 돼요. 뭐 선행 가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 남대문 지난해 여러 개 남았던 마필인 만큼 이번에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나머지 건 중에서 어떠한 마필을 좀 활용해서 승부를 보느냐 이 부분 현장에서 정확히 좀 판단을 좀 내려서 제주 상경주 분명히 재밌는 배당이 형성이 됩니다. 기본 배당도 높고요. 자, 그래서 10월 12일 금요일 제주는 4개 경주 중에 제주 이 3경주가 힘을 실어 붙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승부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단 1번만 남대문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면서 어떤 마필하고 조합을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정확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10월 12일 금요일 부산제 1경주 국산유고 1000m 경주입니다. 부산제 1경주 들어갑니다. 1경주는 지금 3번 마필 호프풀 사이먼이 인기 1위로 팔리네요. 자, 다실바 기수가 정말 오랜만에 기승을 하죠. 다실바 기수가 진짜 많은 기승정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쵸? 기승정지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지금 뭐 추석 휴장 끼고 해가지고 9월 달에 8번 타고요. 그 뒤로 한참 쉬었다가 지금 이번 주부터 기승하는데 자 3번만 호프풀 사이먼 세게 팔리네요. 지난해 1300m에서 앞에 갔다가 무너졌어요. 자, 거리를 좀 내렸습니다. 거리를 내렸고 국산 5군 기적의 명성 또한 소속적 펠리체 이런 마필들하고 강하게 병합을 좀 하면서 의지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얼마나 그동안 쉬면서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쵸? 거기 3번 게이트 이점도 있고 이거 뭐 제가 봤을 땐 이 호프풀 사이먼이 여기서 선행이에요. 배고픈 다실바 기수가 선행을 자리 잡고 있고 지난 경주 1300에서 선행 갔다가 묻어졌는데 그 경주 편성이 강했습니다. 팬 여러분 편성을 조금 읽어보시는 팬 여러분 아실 텐데 당시 뭐 트로피 컬렉터 뭐 킵고잉 아데레시나 로카드킨 마루짱도 있었고 의외로 난타전 경주 속에서 선행 가서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 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3번 호프풀 사이먼을 인정하고 3번을 인정하고 후착을 찾는 경주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후착권에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린 마필 일단 6번 마필 썬데이 글로리 이거 좀 덜 팔리는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상당히 여력이 많이 남았던 마필입니다. 그래도 데뷔전 때 인기 1위로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썬데이 글로리도 최근에 뛰어왔던 편성을 보면 엄청 강한 애들하고 뛰어왔어요. 자, 이번에
원더플라이와 병합을 하면서 걸음도 분명히 이 마필은 기본기는 좋은 마필입니다. 아직 2세 마필이라는 거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실전 적응력이 떨어져서 좀 부족했습니다만 6고마 썬데이 글로리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자, 9번마 하비스트 골드도 뭐 8월 5일날 입상하고 지난 경주 글쎄요 좀 외곽 돌면서 초반에 좀 아주 빠른 레이스를 좀 만나가지고 거의 착차 없이 5착을 좀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 하비스트 골드도 이 정도 편성에는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또한 1000년 동안도 뭐 소독적 TP 포인트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을 하면서 걸음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 전 인정을 좀 하면 더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마필은 저는 여기서 충마로 인정하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후차권에서 좀 여러분께 후차권이 좀 난타전이에요. 3번은 인정하더라도 후차권은 난타전인데 3번을 중심으로 후차권 마필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6번마 썬데이 글로리, 9번마 하비스트 골드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번 1경주는 뭐 3번을 중심으로 놓고 간다고 해도 후착 대상권의 마필들은 좀 난타전 양상이라 현장 컨디션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 마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2경주입니다. 국산 유구 1300m 경주가 되겠고 부산제 2경주. 자, 6번만 마이티 파워죠. 데뷔전 1000m 입상하고 지난 경주 1300m 거리를 좀 늘렸는데 잘 뛰었어요. 마이티 파워가 못 뛴 게 아닙니다. 잘 뛰고 상대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상황이고 당시 영광의 시대 같은 경우는 인기 3위였는데 김철호 기수가 그 기승정지 그때 5일인가 서울 대상경주 올라가서 5일인가 기승정지 받아가지고 그걸 유예를 시키면서 하루에 그때 뭐 거의 김철호 기수 탑마필 뭐 복병이든 인기마필 다 끌고 들어온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때 탄 그 영광의 시대 뭐 김철호 기수가 독을 품고 탔기 때문에 끌고 들어왔던 그런 마필. 어쨌든 마이티 파워가 그 강한 편성에도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수월하게 입상을 차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을 좀 맞이했고요. 자 여기 이제 외곽의 8번 K 플러스 1이라는 마필도 지난경 1300 뭐 불량 주력이 했습니다만 뭐 마이티 파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끝걸음의 여력도 좀 더 있었고 정동철 기수가 또 최근에 워낙에 말을 잘 탔었죠. 정동철 기수가 기승감이 뭐 최근에 완전히 최절정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는 기승 완하죠. 정동철 기수. 그래서 금요일날 기승 정지입니다. 정동철 기수가. 그래서 이번 필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는데 역시 뭐 다실바 기수 쉬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능력이 끌어올려 있는 그런 능력 마필들 일단 인기 마필들 뭐 최선을 다해서 황금벌에 나설 겁니다. 일단 6번 8번이 우선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마필들이죠. 1300m 거리 경험도 했고 두 마필 모두 끝걸음의 여력도 남았던 그런 마필들이고 자 여기에 지금 3번마 폭스 컬러링이나 마필이 유광희 기수가 데뷔전 때 타면서 뭐 맨 뒤에다 허브적거리다 끝났는데 이 폭스 컬러링이 지금 요게 조성건 기수 교체가 됐어요. 요게 지금 제가 볼 때 전력 변화가 직전 경주 이후에 좀 빠르게 오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국산 4등급이죠. 비장의 무기하고 병합을 하면서 강하게 쫓아가는 그런 걸음도 상당히 좋았고,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의 그 혈통적으로나, 제가 봐 주폭도 상당히 큰 마필이거든요.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낮습니다. 준비를 지금 이번 경주를 위해서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3번마 폭스 컬러링, 요 마필까지는 좀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 8번 뭐 인기 마필들인데 인정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6번, 8번은 보시고요. 여기 이제 직전 대비 전력이 많이 변화가 온 마필은 바로 3번마 폭스 컬러링이다. 자, 3번마 폭스 컬러링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상경주입니다. 10월 12일 금요일 경마 부산제 상경주 국산 유구 1300m. 자, 이번 경주 여러분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2세마 경주고요. 이번 경주 한번 첫 번째 승부를 좀 걸어가는데, 사전 인기도를 보면 두 마필이 세게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번마 돼지 챔프, 지난 경주 2전째 1300m 쉬다 나왔습니다만 2전째 앞에 가서 버티면서 입상을 했고요. 5번마 장산조이 같은 경우 데뷔전을 1300m로 출전을 해서 일단 뭐 순위권에서 밀렸습니다만 1400m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보여준 걸음이 뭐 10마도 꽤 있고요. 뭐 시중에서 그다지 뭐 좋은 걸음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1번, 5번이 세게 팔리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마진 돼지 챔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경주 입상을 했습니다만 불량지로 속에서 앞에 가서 쥐어 짜가지고 2착인데 당시 돼지 챔프의 끝걸음이 14초 사이 거의 끝걸음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가운데 어쨌든 글리터란 마필은 뭐 아주 여유있게 통과를 했고 2착 다툼에서 돼지 챔프가 정말 쥐어짜고 쥐어짜서 버틴 걸음인데 글쎄요, 이거 뭐 지금 직전처럼 뭐 글리터라는 그런 글리터 같은 그런 강한 마필은 없습니다만 또 1번 게이트 이점도 있습니다만 아주 세탈한 느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고민 좀 필요하겠고, 엄마 장산조이도 사실 지난 경우도 인기 3위로 팔리고 시종 일간 최선을 다한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번, 5번이 기본적으로 힘이 아직 덜 찼어요. 힘이 덜 찬 상황이라 여기서 얘네들이 뭐 대끼리 팔릴 만큼 저는 인정이 된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뭐 직전 대비 4주 또한 6주 간의 공백이 좀 있어서 전보다는 좀 더 전력을 끌어올리고 출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1번, 5번의 넉넉한 입상은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신마들 중에서도요, 주행검사 이후에 정말 확연하게 힘이 차면서 훈련 때 정말 놀랍게 변화를 보여주기는 마필이 있고, 또한 실전을 경험을 통해서 전력 변화가 또 빠르게 오고 있는 그런 마필들도 있고 1번, 5번에 대적할 마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들을 좀 여러분께 좀 꺼내 드리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1번, 5번 대끼리 맞건, 물론 1번, 5번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 마필이 뭐 널널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뭐 쥐어짜서 뭐 경합 속에 올 수는 있겠어도 저는 어쨌든 1번, 5번의 최저 배당은 좀 많이 좀 위험하다 보고 있고요. 그 최저 배당에 힘을 실을 수는 없다. 오히려 도전 세력 중에 제가 노리고 있는 2두가 있습니다. 신마 중에 한두 노릴 마필이 있고요. 또 실전 경험을 치르면서 전력의 변화가 빠르게 오고 있는 마필, 이렇게 말하면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 8, 9번, 9번 두 마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마필 노릴 마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마와 또 실전 경험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좀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마필, 그 두 마필을 잘 활용을 해서 부산 상경주부터 한번 승부를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한번 자금 한번 확실하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상경주 강승부처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입니다. 부산제 4경주. 조금 난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5번막 걸크러쉬 같은 경우는, 지랑이 계속 인기 1위를 지랑이 인기 1위였죠. 앞에 가서 무너졌습니다. 당시 걸음을 봐도 이 걸크러쉬가 못 뛰었다기보다 끝걸음 오히려 그 8월 4일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상대 마필이 오히려 뒷심이 좀 좋은 그런 가운데, 사이런트 파크가 아니라 정도현 기수가 아주 뭐 완전히 마필하고 혼연일치가 된 그런 기승감으로 걸크러쉬를 따내면서 인기 1위였던 걸크러쉬가 부러지고 말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걸크러쉬 다시 한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3등급 오션 라인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지구력을 충분히 보완했고, 지난 경주도 훈련 상태는 최상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 걸크러쉬 뭐 일부러 뭐 뺄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암말 사세로서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 뭐 4번마 PK9도 마찬가지입니다. PK9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 인기 1위로 팔리면서 부러졌던 마필인데, 당시는 뭐 적극적으로 뭐 선두권을 공략을 하다가 역시 뒷심이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 근데 PK9은 기본적으로 조금 끝걸음이 조금 매번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뭐 조선공에서 기술 교체했고 훈련을 좀 더 강하게 했는데, PK9은 조금 좀 긴가민가 해요. 제가 봤을 때 마필 자체의 기본기 자체는 오히려 뭐 걸크러쉬나 지금 팔리고 있는 마필 6번마 토종챔프는 최근에 힘이 분명히 차고 있는데, 토종챔프는 11점 만에 2착이 한 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볼폰이 자마잖아요. 볼폰이 자마도 힘이 좀 늦게 찹니다. 이제서야 이제 토종챔프는 진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데뷔 초에는 힘이 덜 차가지고 계속해서 뭐 별다른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보시면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해도 마필을 계속 뭐 2착 3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태경 기수 기승들이 좋아서요? 아니죠. 마필이 그만큼 힘이 찼다라는 거, 볼폰이 자마답게 좀 늦지막히 힘이 찼습니다만 이제부터 토종챔프가 진가가 발휘가 된다. 인기마가 지금 5번, 4번, 6번 이 세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5번 걸크러쉬와 6번마 토종챔프, 5번, 6번을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5번, 6번.
자, 복병 한두는 더 팩트는 이 조창욱이 진짜 아유, 지난주에 조창욱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파지고 위대한 비상 가지고 초중반에 고개 제껴질 정도로 잡아채 가지고 말해요. 그거. 아, 조창욱 진짜 욕이 확 나오는데. 단승식 1점 몇 배였나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 경마 팬들이 오해를 안 하게 기승을 해야 됩니다. 말이 고개가 제껴질 정도로 이렇게 지어를 하면 대부분의 경마 팬들이 야, 저 잡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마필이 뭐 입이 예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볼 때 안 간 건 아닌데 이 전개를 그따위로 풀면 안 되죠. 초반에 살살살 밀었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두권을 뭐 어차피 안쪽에 선두권이 두 마리가 있었으면 그 외곽으로 자연스럽게 딱 붙어갈 수 있어서 근데 그걸 시종일관 마필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 마필한테 더 무리를 주는 거예요. 조창욱 기수는 여러분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웬만한 마필 아니면 인기 마필 항상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복병 9번 카투예요. 데뷔전 때 정말 마필 뭐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이렇게 어기적 다녔던 마필이 막판 날라 들어와서 이착을 한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센 마필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모든 경마 팬들이 얘를 샀죠. 얘 놓고 다 훑었죠. 부러졌습니다. 그게 경마인데 어찌 카투란 마필이 늘어난 경주거리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거 꼭 참고 가면 이게 중반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훈련 강도를 지금 대폭 끌어올렸거든요. 이게 사실 그 이후에 7월 6일 입상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실패 원인을 다리 쪽이 좀 좋지 않다. 다리하고 허리 쪽이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한 훈련 내용도 그렇게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육통도 계속 따라다녔고 근데 이번에는 데뷔 이후에 가장 훈련 강도 강하게 끌어올렸어요. 어차피 추입형입니다. 따라가면 올라올 수 있는 9번 카투.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잊혀질만 할 때 이게 날라오는 게 또 경마 아니겠습니까? 9번 카투는 복병권으로 말씀드리면서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기본기 있는 마필이고 데뷔 이후에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하고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주 5경주입니다. 국산 오고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주 5경주. 이번 경주도 약간 난타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일단 3번 마필 마하레인저 먼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 정도현 기수가 기습하면서 막판 종반 탄력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인데 안쪽에 초반에 많이 갇혔습니다. 진로가 갇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막판 올라왔던 그런 끝걸음 인정이 좀 되고 있고 이번에 훈련할 때 모습을 봐도요 스타우먼 또 1등급 생일 기쁨 이런 마필도 병합할 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 3번 마하레인저 항상 꾸준한 뒷심이 있으니까 이 마필은 뭐 훈련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개입니다. 전개만 잘 풀리면 또 날라올 수 있어. 항상 준비는 잘 되어 있는 마필 3번만 마하레인저를 우선 말씀 좀 드리겠고 펠리체 이거 진짜 최근에 좀 머리 아프네요. 분명 준비는 매번 잘 돼 있는데 계속 가속 깨지고 있어서 지금 8월달 9월달 모두 자 마무리 훈련을 그래서 어쨌든 좀 더 강하게 했네요. 이번에는 직전보다 마무리 훈련을 좀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조성곤 기수 8번마 펠리체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해볼만한 편성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훈련 좋은 마필이 외곽에 심어봤지 BK 마린이거든요. 이게 좀 지난 경주 기복을 좀 보였죠. 지난 경주 BK 마린이 의외에 좀 기복을 좀 보이면서 뭐 8월 17일 날은 뭐 앞에 가서 버텨냈고 지난 경주 초반부터 뒤로 좀 밀리면서 끝걸음이 좀 밋밋했죠. 앞에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 BK 마린이 지금 훈련할 때 모습을 보면 국산 혹은 날개를 펴라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할 때 모습을 보면 뭐 스피드라든지 뭐 탄력감이 여전히 좋습니다. 이 BK 마린 제가 볼 땐 BK 마린이 확실하게 제가 할 땐 그 준비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헌터는 정영래 기수 지난주에 첫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기세는 좀 올라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전 정영래 기수 뭐 지난주 한번 우승한 거 가지고 이거 또 선행 가면 또 돌릴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현장에서 마필 상태 좀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번마 언블락이 빠르기 때문에 코리아 헌터가 전개가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자, 이번 5경주는 일단 3번마 마하레인저, 8번마 펠리체, 10번마 BK마린, 3번, 8번, 10번, 3번, 8번, 10번, 3두를 여러분께 추천 좀 드리면서 그 중에서 역시 3번, 8번 쪽에 좀 더 힘을 싣습니다. 3번 마필, 마하레인저, 8번 펠리체가 뛰어왔던 편성 대비 최근에 끝걸음을 본다라면 가장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2일 금요경마 부산제 6경주 혼합사군 1000m 신마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이제 6경주부터 후반부에 쭉 이제 승부처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팬 여러분. 후반부 쪽이 이제 이 6경주부터 중후반부가 이번 금요경마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이번 경주 신마들 싸움이고요. 신마들 간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겁니다. 능력 있는 신마들이 꽤 눈에 많이 보이죠. 자, 1번마 컬린타임 1억 1000만원짜리 1억짜리 마필 3마리나 나와요. 1번마 컬린타임, 2번마 영원 자메이카, 여기 이제 19점 마필은 7번마 오컬라트컵, 오컬라트컵이 1억 8천입니다. 말값으로 보면 1번, 2번, 8번, 1번, 2번, 7번 이 3도 안에서 끝나야 되죠, 말값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제가 훈련할 때 모습을 보면 1번, 2번, 7번 3도 중에 한도는 조금 불안한 구석을 좀 보이는 마필이 좀 있고요. 아주 강력하게 밀어야 될 마필도 눈에 보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 1번, 2번, 3번 중에 강축은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조금은 긴가민가 하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번 경우 준메인으로 가져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든 인기권이 1번, 2번, 1번, 2번, 7번. 여기 이제 외곽에 9번 퍼스트 체인지도 퍼스트 체인저도 팔리네요. 9번도 팔리네요. 9번은 뭐 순수 주행검사 그 모습이 괜찮았기 때문에 팔리는데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인기권 외에도 강력하게 노려야 될 마필이 한두가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마필이 지금 훈련할 때 모습을 보면 어떤 지금 뭐 값비싼 마필들에 비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마필이 좀 의외로 좀 안 팔리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안 팔리는 그 신마 그 마필을 놓고 인기권 마필들 뭐 1번, 2번, 7번을 엮어 갈런지, 아니면 1번, 2번, 7번 중에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을 놓고 그 노리고 있는 그런 신마를 아예 주력으로 붙여서 때릴 건지는 현장 가서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뭐 값비싼 그런 신마들 외에 주행검사 위에 정말 걸음이 많이 달라진 마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마필을 활용을 해서 준메인 승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6경주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행검사 내용하고 뭐 마필 가격하고 뭐 이런 부분을 뭐 조합을 해서 눈에 보여진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눈에 먼저 들어오는 마필들이 분명 세 보이는 건 맞는데 그 외적으로 완성도가 확실하게 올라와 있는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추천드리면서 부산 6경주는 준메인 승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최근에 신마 경주는 상당히 신중하게 제가 승부를 좀 지정을 하죠. 그 이전에는 올해 여름 시즌부터 신마 경주가 쭉 진행이 됐는데 신마 경주 초반에는 제가 대부분 신마 경주 다 승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점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6월달 같은 경우는 6월달, 7월달 그 신마 경주 같은 경우는 마필 도입 당시 그런 마필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또 2세이기 때문에 힘이 찼고 안 찼고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또한 인터뷰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캐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2세 후반이 되면서 마필들이 힘이 많이 차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마필 전력이 빠르게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힘이 덜 찬 마필들과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이즈에 대해서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승부처를 많이 지정했다면, 이제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2세마 신마 경주 특히 항상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승부처를 이번 경주는 어쨌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고른 그런 승부처고요.
한마디로 자신 있습니다. 자, 부단지 6경주 준매인 승부처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단 7경주 국산호구 1200m 부단제 7경주. 자, 이번 경주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후반부에 부단 7, 8경주가 제가 볼 때 좀 배당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도 이번 7경주를 전 승부처로 지정을 했어요. 이번 7경주 난타전 경주고 배당이 나옵니다. 이번 경주의 타이틀은 배당을 노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막 퀸즈 판타지가 인기 1위로 팔리네요. 안쪽에 1번, 2번 팔리고 5번 퀸즈 판타지. 조동건 기자가 기승합니다. 마필이요, 한마디로 백골이 좀 없어요. 얇은 마필입니다. 얇은 앞말이고 혈통은 분명히 좋은데 지난 경주 우승이 불량주로 속에서 우승이라 저는 퀸즈 판타지 인정이 안 돼요. 일본 우라노스지에도 지난 경주 김철우 기수가 쥐어짜서 불량주로 속에서 우승했는데, 얘 이번에 훈련할 때 모습 보니까 병합할 때 막 엄청 처집니다. 얘도 별로고요. 100년대로는 뭐 와야 오는 거지, 이거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인데 단거리 1200에서 1번, 2번, 4번 인기 마필들 다 지금 제가 볼 때 인정이 안 돼요. 다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 인기 1, 2, 3위로 팔린 마필 다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배당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인기권 중에서는 좀 오마 플래시 미스가 최근에 정영래 기수가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타서 부러졌는데, 오히려 플래시 미스가 훈련할 때 모습은 더 좋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땐 플래시 미스가 한 인기, 사전 인기도 지금 현재 한 4위권으로 팔리는데, 오히려 플래시 미스가 훈련 내용은 더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정작 노리고 있는 복병은 따로 있고, 전 아예 그 복병을 아예 놓고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배당 승부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지금 인기 1, 2, 3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막 퀸즈 판타지, 1번막 우라노스 J, 2번막 100년대로인데 얘네들이 결코 센 마필이 아닙니다. 다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에 전 여러분께 그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5번막 플래시 미스가 훈련할 때 모습은 더 낫고요. 여기 감춰져 있는 복병 훈련 때 모습도 좋고, 매번 한타 부족으로 좀 아쉽습니다만 이 정도 편성에서 해볼 만한 마필이 좀 있습니다. 그 마필,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인데요, 그 복병을 활용을 해서 7경주는 배당을 노립니다. 제가 배당 노린다는 것은 최소 20배 이상입니다. 자, 그래도 6경주 준매인 승부처 이후에 이번 7경주는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여러분과 현장에서 한번 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붙어본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호구 1300m. 1번막 보배드림이 인기 1위네요. 보배드림이 안쪽 1번 게이트, 지난 경주는 8번 게이트 외곽 전개를 했고, 그러면서도 지금 끝걸음에 여력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세게 팔립니다. 보배드림. 이번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판단을 들긴 드는데, 이 보배드림이 결코 센 마필로는 좀 판단이 되고 있지 않아요. 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능력적으로 상대들을 압도할 정도의 능력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좀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린 마필은 9번막 강한 질주. 이게 최근에 계속해서 끝걸음이 좀 살아있고, 일단 얘가 뛰었던 편성이 무지 강했습니다. 지난 경기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도 막판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9번막 강한 질주. 편성으로 봤을 때는 9번막 강한 질주 여기서 빼기 힘들어요. 강한 질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 경기 꼭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마필로서 추천을 좀 드리겠고, 자, 11번막 브라이언 파크입니다. 11번막 브라이언 파크. 이것도 들팔인데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팔리는데, 지난 경기 1600m 도전이었고요. 2주 만에 다시 거리를 내리고 출전을 합니다. 지난 경주는 5등급 승급전에서 1600m 나름 잘 적응을 했어요. 나름 잘 적응을 하고 거리를 내린 이번 경주에서 11번막 브라이언 파크 훈련 강도를 뭐 어쨌든 전보다 대폭 끌어올려놓고 좀 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7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그 플래시 미스하고 좀 강하게 좀 병합을 좀 했고요. 병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걸음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외곽에 11번막 브라이언 파크 예전에 9월 7일날 6등급에서 우승할 때도 외곽 돌면서도 걸음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11번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막 보배드림 인길인데 뺄 수는 없습니다만 뭐 현장에서 마필 상태는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고, 제가 여기서 추천드릴 마필은 9번 마필 강한 질주. 우선 9번막 강한 질주를 강하게 추천 좀 드리면서 여기 11번막 브라이언 파크까지
자, 9번, 11번 이 둘을 강하게 추천드리고 보배드림 일단 현장에서 상태 보면서 확인 좀 해야 된다. 이거 8경기도 조금은 좀 혼전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복 마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8경기도 뭐 최저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배팅 전략으로 붙어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부단지 9경주 국산 4군 1200m. 자, 이거 메인 승부입니다, 팬 여러분. 메인 승부고요. 금액만 메인 승부를 이번 9경주로 가져갑니다. 자, 1번 마필 천년 동안도, 6번 마필 비장의 무기, 1번 6번 이두가 최저배당 팔립니다. 자, 천년 동안도는 지난 경주 들 팔렸을 때 막판에 날라 들어오면서 거의 뭐 2착했던 마필을 당시 뭐 뷰티풀 액트를 딸 뻔했죠. 그 정도로 지난 경주 끝걸음이 좋았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죠. 자, 5번마 지금 아니 6번마 비장의 무기는 공백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적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팔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경기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요, 1번 6번에 저배당 노리고자 한 건 당연히 아니죠. 자, 천년 동안도가 사실 앞에 가면 좀 계속 무너집니다. 팔리고 인기리에 팔리고 의지를 가지고 앞에 가고 으쌰으쌰 하면 꼭 무너져요. 지난 경주도 안 팔리고 오히려 송경윤 기수가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려고 하면 깨지고 뭐 이런 약간의 최근에 그런 분위기, 조금 진짜 긴가민가해요. 앞말이라 그런지 몰라도 기복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장의 무기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유현명 기수가 제가 볼 때 잘 타고 깨진 거예요. 파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훈련할 때 모습도 썩 좋다는 느낌도 아니고 1번 6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좀 있습니다. 기본 뚝심 자체가 아주 좋은 마필인데 지난 경주 전개 잘 풀면서도 직전에서 진짜 와, 제가 재결이면 불렀어요. 전혀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 베테랑 기수가 기승했었는데 그 안쪽 전개를 잘 풀고 직선에서 때리면 되겠다 싶은데 직선 들어와서 초반부터 거의 뭐 결승전 한 100m 남겨지는 그 지점까지 아예 추진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살랑살랑 탑니다. 아주 그냥 산보 나오듯이. 그러면서 딱 제가 볼 때 걸음만 제법 마필이에요. 그 마필 기본기가 센 마필입니다. 근데 복귀상을 딱 걸려드는 지난해 힘 아껴놓은 마필 걸려들었고요. 또 한두는 이제 마방 스타일상 이건 여기서 빼도 박도 않는 그런 강력한 승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까지 2두의 복병이 좀 있습니다. 2두의 복병이 좀 있어요. 제가 그 마필 좀 팔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네요. 요건 뭐 제대로 걸렸다 싶고요. 1번 6번의 저배당 분명히 깨면서 걔네들이 오면서 충분히 중배당 이상을 쏟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6번에 최저배당 노리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도나 비장의 무기 충분히 약점이 있는 마필들이고요.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마필 2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금요일에 가장 힘을 실어보는 부산지 9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 9경주가 금요일에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국산 상군 1800m 경주입니다. 10경주. 자, 코어블레이드가 지난 경주 공백 이후에 1400m에서 글쎄 뭐 3창 했습니다만 준비 과정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 뛰었다고 보여져요. 지난 경주는 쉬다 나오면서 그렇게 뭐 훈련 내용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정상주를 출전했고 훈련은 뭐 제대로 하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코어블레이드 뭐 전보다는 더 잘 뛸 마필이고요. 여기 뭐 6공마 최강선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것도 뭐 계속해서 걸으면 살아있고 조인공에서 태워놓고 뭐 승부 안 볼 이유는 없겠고 8분막 그레이트로 뭐 계속해서 승부는 가는 마필이죠. 3파전 양상으로 기본 좀 봅니다. 2번 6번 8번 2번 6번 8번 3파전 양상으로 끝나면 뭐 쉽게 끝나면 2번 6번 8번 안에서 끝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복병 한도가 3번만 오션 라인인데 힘으로 뛰는 마필이죠. 지난 경주 한번 승부 받다가 깨진 마필이에요. 그러나 끝걸음에 여력이 남아 있었고 이번에 진경 기술 교체가 됐는데 이 오션 라인이 최근에 제가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야 이게 계속 컨디션이 올라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힘이 좋아서 앞선을 제대로 붙여서 선두권에
붙여놓고 지난 경주처럼 이렇게 전개하면 이거 힘으로써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 경주는 뭐 4차례에서도 끝걸음이 지원업 타임이 12초 7이에요. 여력이 많이 남았던 얘기입니다. 그만큼의 지금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자, 이 오션라인 지난 경주처럼 앞선에 붙여버리면 이번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6번, 8번 누구나 아는 인기마잖아요. 2번, 6번, 8번. 그래서 이변 없이 끝나면 2번, 6번, 8번 안에서 끝나고, 코어블레이드, 최강선도, 그레이트록 안에서 끝나고, 여기서 그나마 배당이 나오면 3번입니다. 오션라인. 오션라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앞선에서 버티면 3번이 배당을 냅니다. 그래서 3번은 복병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마지막 경주. 자, 요거 마지막 경주 준메인 승부예요. 자, 모두 11마리가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 모두 11마리가 뛰고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누굽니까? 5분마 사랑미소예요. 사랑미소가 지난 경주 입상했고, 그 이전에는 뭐 인기 없고 부러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백이 있는 그런 가운데 7월 달에 복귀를 해서 7, 8, 9를 뛰면서 이제 제 정상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에요. 절대 사랑미소가 안정적인 전력이고, 나머지 건 중에서 좀 공백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인기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차룡 팔리고요, 사키사키 이런 마필들 팔리는데, 사키사키 2연승 우승하고 있어. 그러나 다 승급 전에 외곽 전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 차룡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기복마고 최근에 계속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세 5마 사랑미소가 일단 제가 가장 볼 땐 낫습니다. 인기권 중에. 그래서 5마 사랑미소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자, 노리고 있는 마필은 복병 마필. 사실 지난 경주에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정말 좀 답답하게 기수가 말을 좀 타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경주 제가 강하게 노렸던 마필 다시 한번 안고 왔는데, 아예 그 마필 축으로 놓고 갈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분위기 봐서. 끝걸음이 너무나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좀 땅을 쳤던 마필인데, 그게 전력이 딱 거기까지냐 아니면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전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고 판단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수도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마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마지막 경주 준메인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아예 안 팔리는 마필인데, 그 마필 현장에 다시 한번 제가 꺼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인기권 중에서는 5분마 사랑미소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제가 전력을 봤을 때 2주 만에 추천하고 있는 이유도 컨디션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사랑미소 인기권 중에 우선 추천드리고요. 숨겨져 있는 복병, 사실 제가 지난 경주 축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그 마필 다시 한번 꺼내 들면서 마지막 경주도 준메인 승무대 중배당 이상 노리면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11경주까지 다 정리를 했고, 자, 금요경마 노림수 경주가 좀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경마에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 아쉬움을 이번 주에 다 털어냅니다. 자, 확실하게 이겨내면서 기분 좋게 둘째 주 금요경마 여러분과 함께 기분 좋게 출발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저는 또 토요일 일요일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